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그날 만약 계엄령이 해제되지 않은 채 1년이 지났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당시 정권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뉴스와 선동으로 판단되는 행위를 차단하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 통제 아래 두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파업이나 집회 같은 단체 사회 활동 역시 금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포고령 6개 항을 위반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정치와 언론, 시민사회 전 영역을 장기적으로 억누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내란 1년 뒤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2021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 단 1년 동안 정치범과 언론인을 포함해 12,000명 넘는 시민이 구금됐습니다. 사법권이 군사화되면서 군부에 의한 폭력과 총합적인 인권 탄압이 이어졌습니다. 태국 역시 2014년 쿠데타 이후 1년 만에 군정이 사실상 의회를 장악하고 정당 활동을 통제하게 됐습니다. 군부는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국제인권단체 등을 포함해 200여 개 웹사이트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독재 국가를 묘사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읽거나 저항과 관련된 노래를 연주해도 최대 2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2013년 이집트에서 일어난 비상사태도 1년 동안 군과 경찰의 치안권을 비약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시위대에는 총부리가 겨눠졌고 민간인에 대해서도 군사재판이 가능해지면서 시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됐습니다. 계엄 초기의 긴급 통제가 사법과 행정을 포함한 국가 통치 구조 전체를 군 중심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미얀마와 태국, 이집트에서는 내란 1년 만에 정치, 언론, 사법, 치안 전반의 권력 구조가 군부 중심으로 굳어졌습니다. 프리덤 하우스 등 국제기관은 쿠데타 1년 뒤 이들 국가의 시민 자유 점수를 10점에서 20점씩 낮춰 평가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계엄이 일단 통치 수단으로 굳어지면 시민의 기본권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태국에서는 1932년 입헌 군주제 도입 이후 군부 쿠데타가 5, 6년에 한 번꼴로 반복되면서 쿠데타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이 사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Ultimate goal is to have the free and fair election as early as possible because the longer that take, the more opportunities for the junta to prolong their power as planned. 계엄 통치가 새로운 정상, 즉 뉴노멀이 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얼마나 빠르게 후퇴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 역시 현대사에서 계엄의 상처를 어렵게 봉합해온 바 있습니다. 그 충격을 다시 경험한 지 이제 막 1년 지났습니다. 결국 내란을 겪은 나라들의 경험은 우리가 일상적인 민주주의의 안전장치를 어떻게 지키고 강화해야 하는지 교훈을 남깁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